그 다음에 주석 연구를 가서 주석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제 적용해서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런 문서를 여기에 지금은 없죠. 그래서 주석 문서 두 번째 이제 넘어온 걸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뭘 먼저 할 것인지. 역사적 이해를 먼저 그냥 보통 한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AI 대화하기를 먼저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하기를 누르셔야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인사이트하고 댓글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요. 이게 귀찮으시면 완성하기를 눌러서도 AI 채움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선택하는 게 가장 좋죠. 의도를 잘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눌러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죠. 비싼 API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작성대로 그냥 뭐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어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 함이 있죠. 챗봇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사이트를 뽑아가는 겁니다. 이 주회의 중요한 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공생애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리고 당시 식탁 교제의 정결 규정과 공동체 경계가 어떻게 도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거 괜찮죠. 여기에 대한 도전. 이런 게 하나 인사이트가 되면 이렇게 위에 선택만 하고 위에 하면 인사이트로 들어가요. 이렇게 인사이트 함에 나타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역사적 시기, 사건 시기, 공생애에서 단계. 꼭 그러니까 본문에 포함되어야 될 만한 내용들이나 인사이트를 하면 됩니다. 네로 박해와 이런 배경이죠. 사건 시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사이트 함으로. 정치적 배경, 헤롯 가문과 이런 것, 유대인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이죠. 종교적 배경. 긴장들이 고조된 시기였는데 이 율법 준수와 정결법 시기였다. 이렇게 넣고요. 세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죄인에 대한 개념. 죄인에 대한 개념, 그 당시의 개념이죠. 그리고 식탁 교제의 중요성. 죄인과 요거는 좀 중요하겠네요.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차요. 지리적 배경과 함의, 가버나움의 성격, 요것도 좋겠네요. 원래 청중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이게 잘 가져왔죠? 목적, 고고학 증거, 뭐 이런 거 좀 차근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정도 모으면 백그라운드로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응답한 내용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주요 단계로 넘어가죠. 언어학자적 이해입니다. 이 본문들의 핵심 단어들을 원어 분석. 문법 구조가 전달. 먼저 저는 문법 구조가 의미 전달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차분히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걸 검색하고 어떤 걸 가져오고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색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분석이 정확히 100% 맞다, 뭐 틀렸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접근을 좀 더 유익한 것, 대부분은 그래도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이게 100%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한 내용 때문에. 근데 사실 사람도 인간인 목회자도 이제 기억력에 의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글쎄 설교 쓰기에 100% 신뢰하지 못한다. 그럼 그 정도는 목사님들이 구분할 줄 안다. 저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법적 구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좀 설명하는데요. 사건의 흐름은 지나가시다가 부르시고 레이를 따라오시고 세인들과 모이고 식사하고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회개를 위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얘기하세요. 문맥 요약이죠. 뭐 이런 것도 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굳이 넣을 필요 없죠. 인공지능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놔두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인사이트를 좀 볼게요. 아칼로이포스 단수 따르다, 분사 일어나다, 문법적 구조가 의미가 주는 영향. 여기서 결단적 반응이 강조된다. 뭐 설계 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거 하나 넣고요. 분사적 영역. 일어나서 듣고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병든 자들에게 나왔다. 의미 범위와 본문 해석이 미치는 영향.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어휘 구문상 수사학 장치, 부르심과 따름 이런 걸 인사이트함에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역시 인사이트함에 나타난 걸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 중심으로 이것들이 의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넣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인사이트를 어떻게 의도로 넣는지는. 설계적 포인트 한번 볼게요.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4번 차이. 본문 크리티컬, 본문 비평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얘기하죠. 여기 좀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걸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핵심 단어들과 원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언어적으로 주의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이 부분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챗GPT가 조금 더 느리네요.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제가 책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니까요. 단순 질문이면 뭐 금방 갖고 오겠지만 이 함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분석할 것도 많고 단순히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작성된 시스템 프롬프트에 의해서 얘가 에이전트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작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원문 이해니까요. 제가 원문을 좀 살펴봤을 때는 중요 단어가 있었어요. 필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핵심 어휘들을 분석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레위, 마테, 텔러스, 세관장, 세리. 뭐 이런 의미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 한번 인사이트 넣을게요. 그냥 요거 번역상 문제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같이 눕다, 이거 고대 식탁 문화라는 거죠. 식탁 교재. 이 죄인이란 단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칼로스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회개시키려고 왔다. 잘 모르시면 그냥 쭉 보시기만 해도 되고요. 굳이 다 읽어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동 완성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시면 설교 포인트를 좀 보세요. 부르심의 즉각성 뭐 이런 거. 여기까지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어놓고요. 두 단계는 했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 문학적 이해 이 부분을 놓을게요.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본문의 구조와 흐름, 저자가 사용한 수사 기법. 이 본문이 체계적인 몇 당의 어떤 위치, 이 병행구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해볼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좀 더 화면을 좀 더 크게 쓰려면 이쪽을 넘기시고요.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겠네요. 조금 더 크게 갖고 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크게 해야 합니다. 크게 해놓고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장르의 핵심적 합의, 부르심, 즉각적 응답, 식탁 동행, 비난 이런 형식으로 전체 내용이 그죠? 인사이트하면 보고요.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식탁을 매개로 한 표면적 스캔들, 그런 예수의 사역이 사회적 의례의 경계에 넘나드는 것을 드러낸다. 이게 왜 이런 패턴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마가 전반의 제자의 소명의 즉시성, 공동체 경계, 전복 패턴과 연결된다. 뭐 이런 것들. 응답의 긴박성, 시각적 전달, 주의점도 얘기해주죠. 문문의 구조와 그럼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좀 버그가 볼리네요. 1, 2, 3, 4가 구분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복음서의 서사의 인물과 행동의 대화, 사건, 시간, 배치로 신학적 의미에 드러나는데 무엇이 일어났나와 왜 그것이 배치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네요. 이거는 병행 구조와 대조 구조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마가복음을 전공했거든요. 뭐 이런 거를 인사이트로 주면 이걸 포함해서 문장을 작성합니다. 대조 부분도 재밌죠. 회개와 치유의 복음을
좀 해야 된다. 균형 있게 설명해야 된다. 예. 사실 쉽지 않는 본문이긴 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안 했었죠. 수사학적 기법.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는 겁니다. 좀 많이 했네요. 이 구조 부분이. 본문에서 이제 쉽게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확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자꾸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가 본문을 잘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좋은 거를 이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의도가 반영되니까요. 구조와 흐름 동일한 거고요. 여기 해볼게요. 예수님이 진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데 이게 표면적 정의와 실질적 필요 사이의 간극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겠네요. 테이블 식사를 어떤 신학적 논증으로 바꾸려는 수사학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예, 핵심 포인트. 마가는 대조 역설 은유 수사학적 질문과 테이블 모티브를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 예수님 포용적인 사역과 갈등을 드러낸다. 본문의 행위와 말의 긴장을 함께 설파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많이 썼는데요. 다음 한번 해볼게요. 신학적 이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가? 핵심 짧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정체성 복음 방식에서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구속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혜의 초대,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경계 설정, 식탁 공동체. 교회의 본질은 식탁 교제로 한 몸 된 사회에서 배제한 자들이 포함된 공동체를 예시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로 인도하는 긍휼한 공동체다.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죠. 맞는 얘기고. 이렇게 읽으면서 질문이 떠올라요. 과연 그러면 그런 죄인들을 불러들일 때 거부감 또는 어떻게 과연 포함 능력, 그렇게 포용적인가, 그리고 열려져 있는가,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요구사항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려져 있는가, 두려워하는 건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구해야겠죠.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전체 핵심 문서를 다시 작성해 줍니다. 지금 선택했던 거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종합해서 다시 구성합니다. 문서를. 이게 파이프라인의 이제 힘이고 위력인데요. 물론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택해주고 질문해주고 제가 잡으라는 게 중요하죠. 죄인이라서 초대받았는데 지금도 따르는 중인가? 이런 겁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 언어 분석, 문학적 구조.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 잘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전체를 그냥 자동으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럼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이 쌓여집니다. 다양한 것들이 이제 좋은 내용들이 쌓여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의도 없이 쌓여지면 잘 알 수 없는 거죠. 살펴볼게요. 요거는 다시 작성된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니까. 죄인이라서 초대받은 다른 중이니까. 목표와 방향. 이게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들어간 거죠. 연구 출발점, 부르심, 즉각적인 응답, 포용, 다시 의사와 병자, 이 흐름 속에서 초대와 제자도의 따름을 나타낸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죠. 딱 하나로. 굉장히 잘 정리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언어 분석, 문학적 구조, 신학적 주제 뭐 이런 것 쓰시면 종합적 함의, 핵심 메시지, 설교 제안, 주의 포인트와 질문, 현대의 세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체면과 복음의 부르심이 충돌할 때 제자의 기준, 교회 식탁을 통해 치유를 이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무엇인가 뭐 이런 적용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단계까지 이제 엑서시스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작성 완료 넘어갔죠?